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어요. 이 중에 눈, 귀, 코, 입, 이 중에 누가 제일 양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다면 눈이에요. 눈. 여기가 인중이라고 그러거든요. 혈자리로는 이제 수구라고 하죠. 물이 흘러내려오는 도랑과 같다. 여기 우묵 들어갔잖아요. 물 도랑과 같다 해서 수구라고도 하지만 인체의 중심, 인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여기 인중이 될까요? 아까 여기 괴로서 모든 설명을 이제 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고 음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요 입술을 중심으로 요 위를 보면 구멍이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이 있죠. 네. 구멍이라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왔다 갔다 뭔가 소통하는 거예요. 드나드는 건데 두 개가 있으니까 숫자적으로는 음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음이라면 두 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귀도 두 개, 눈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 그죠? 이건 최고. 여기다가 용이 들어가면 눈은 뭐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근데 콧구멍과 귓구멍은요? 항시 열려 있어요. 움직임이 없어. 눈은 계속 움직이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음중양이 되는 거예요. 양의 기운이 많은. 그리고 눈은 뭐예요? 이게 밝을 때 보이고 모든 사물을 넓게 볼 수 있는 확장성 있잖아요. 여기를 놓고 보면 입구멍이 하나죠. 그죠? 밑으로 가면 또 무슨 구멍이 있어요? 똥구멍 있죠? 또 소변 구멍 있죠? 그렇잖아요. 각각 구멍이 하나씩인데 여기에서 중에 음이 있죠. 남자들은 요도 생식기를 통해서 소변도 나오고 남자의 정자도 빠져나오죠. 구멍이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곳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변은 산성이고 정자는 알카리성이에요. 근데 알카리가 산성에 접하면 다 죽거든. 그래서 정자가 나오기 전에 남성분들은 약간 점액 물질이 나와요. 점액 분비가. 네. 그걸 통해서 일단 여기를 알카리로해서 그 다음에 정자가 나와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게 갈라져 있다고요. 그리고 구멍이 소변 줄기와 생명이 나오는 구멍이 또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태우 복기가 하늘은 끊임없는 하나요. 처음 움직이는 것이요. 뭐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이게 음양으로 보면 이게 남자 생식기, 이게 여자 생식기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모든 생명 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중에 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걔를 또 표현할 수 있죠. 기능적으로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물이거든요. 구덩이 감자 얘가. 네. 이건 분리자.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게 물의 위치는 밑에 있어야 되고 불의 위치는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능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늘 기운은 내려와야 되고 땅 기운은 올라가야 되고 불은 내려와야 되고 물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순환이다라고 봤을 때 이거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위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후천계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인중은
음양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물불의 중간. 얘가. 이해되죠? 옛날 성현들이 이렇게 봤던 거예요. 어떻게 인체 중심인가? 배꼽이 인체의 중심인데. 근데 얼굴로 봤을 때 모든 어떤 가장 에너지가 크게 드나드는 이 구멍으로 봤을 때는 얘가 가운데 해당이 되죠. 그래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걸로 여기를 인중을 딱 때리면 뭐예요? 사람이 픽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눈은 뭐라고 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양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양경락은 눈을 통해서 모이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기 정명이 방광, 경락이 시작하는 자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승읍, 여기는 위죠. 여기 눈썹 끝에 이렇게 눈썹이 대나무 잎사귀처럼 생겼거든. 근데 대나무 잎사귀 끝에 보면 우묵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사자, 대나무 죽자, 구멍공에서 사죽공이라고 그래. 대나무 잎사귀가 실처럼 까느다랗게 끝난 곳에 구멍이 있다. 이건 3초예요. 사죽공이라는 혈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귀에 이주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위에 청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소장이죠.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눈썹, 요 중간 여기서 약간 뒤로 오면 동자료라는 혈이 있어요. 이 동자료는 이제 담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냄새를 코로 맡죠. 그래서 코 옆에 영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양경락들이거든요. 양경락. 양경락은 다 눈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눈으로부터 흩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의 문제는 결국은 오장육부에 어떤 문제가 잘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고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 눈에 영향을 주는 신경과 혈관은 다 이쪽 구멍으로 빠져나오는데 이 구멍이 저평골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저평골. 여기. 여러분들 봤을 때 저평골은 요 색깔이거든요. 요 색깔. 요 색깔. 요 색깔이고 이게 참 잘 만들었더라니까. 이 뚜껑을 열면 여기 나비처럼 생겼죠, 요거? 나비처럼 생긴 뼈다고 그래서 이게 저평골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실은 구멍이 다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이 구멍을 통해서 눈을 지배하는 신경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혈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문제는 결국 이 저평골이 틀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이 뼈가. 이 뼈가 틀어진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 눈 옆에 있죠. 그리고 여기 눈썹 있죠. 중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뼈가 만날 때는 함유초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여기로부터 이렇게 뒤로 쭉 가요. 귀를 향해서. 이 중간쯤에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돌려보실래요? 여기. 약간 여기. 그러면 탁 붉어진 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좀 쑥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여기가 폭 붉어진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보통은 확정지어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대체적으로 우측으로 다 이렇게 조금씩 밀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눈의 문제는 이 장부 경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뼈로는 저평골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예. 그래서 저평골의 문제는 조금 더 얘기 드리면 모든 두개골이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축이거든요. 그 두개골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어쩌다 한두 번 뻐근하다, 눈물 난다 이러면 그래도 괜찮은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눈에 어떤 증상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근육이 아프다, 네? 그런 건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근육보다 뭐예요? 내장기가 안 좋은 게 더 위험하죠. 근데 내장기보다 더 안 좋은 게 뭐예요? 뇌예요, 뇌. 그래서 뇌신경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만큼 우리 몸에 문제를 많이 유발하거든요. 그 느낌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머리, 얼굴에서 뭔가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다.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뼈로는 저평골, 전체적인 두개골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고 내장기로도 문제가 있을 때 눈의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눈 안쪽에 문제가 있느냐, 요 아래쪽에 문제가 있느냐, 바깥쪽에 문제가 있느냐, 요 위쪽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이 개념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광경락은 양경이기 때문에 이 정명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해서 네 번째 발가락 쪽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아까 오른쪽 방광경락선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 중에 이 방광경락을 쭉 지압을 해보는 거예요. 지압을 하면서 특별히 아프다, 느낌상 얘가 뭉쳤다라는 것만 잘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많고 또 그쪽 경락선상에 어딘가 문제가 있어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전문가라면 이 방광경락의 많은 경혈 중에 우리 선생님이 느끼고 있는 증상에 도움이 되는 경혈들이 있겠죠. 그 경혈들이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차가웠을 때 열을 공급해주는 화열을 만져볼 수도 있고 차가운 기운을 빼는 수혈을 만져볼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이것만 한번 해보죠. 이 방광경락선상에 쭉 지압을 가볍게 해보는 겁니다. 지압을 쭉쭉쭉쭉 해가다가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이 뭉쳤네? 그거부터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경락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한번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엎드려 볼까요? 이쪽에. 지금 오른쪽 어깨가 아프니까 증상 플러스 그 다음 기능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편하게 아니요 이게 잠깐 이거 올려놓을게요. 오른쪽 어깨가 어느 쪽이 정확히 아픈지 알아야 돼요. 예? 요 부위가 여긴가요? 여기는 어때요?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여기 막 돌멩이 하나 딱 있는 느낌, 땡긴다는 느낌이 든다. 뼈가 어디 뭐 잘못됐는데 돌멩이 하나 박혀 있나. 근데 뭐 디스크 뭐 크게 문제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제가 그 수술을 안 했어요. 네. 그 해도 그저 그럴 것 같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도 별 좋아지는 건 아닐 거라고. 여기가 아파요? 아까 전에 처음에 그쪽에 있는 거. 여기는 어때요? 거기는 아프네요. 조금 아프네요. 여기요. 지금은 안 아프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손이 오를 것 같아요. 이쪽이 더 아프다고 표현하네요, 이쪽보다는. 예. 그래서 우리는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요, 요거 좀 구분해보면 좋아요.
내장기 저기 뭐야 그 신경이나 뼈나 인대 얘네들은 자기가 아픈 걸 명확하게 알아요. 명확하게. 근데 근육의 문제나 내장기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본인 명확히 여기라고 느끼세요? 일단은 여기라고 생각은 이제 네. 하는데 근데 희한한 게 아까 여기 막 해주실 때 예. 여기 따라서 이렇게 뭔가 좀 느낌이 좀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뻐근한 예.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이것도 수업 중에도 이야기할 건데 내장기가 예를 들어서 폐잖아요. 폐. 폐는 흉추 3번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폐가 안 좋으면 이 신호가 흉추 3번 쪽으로 와서 뇌로 가겠죠. 두 번째는 이 흉추 3번 신경이 폐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 피부 분절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주행하는 이쪽 근육도 지배한다고. 그래서 흉추 3번 신경이 지배하는 이 부위에 문제가 있으면 폐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의 신호가 이렇게 올라올 때 흉추 3번을 거쳐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번에 해당하는 신경, 요 근육 쪽으로도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고. 이걸 내장 채성 반사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가 아픈가? 그러면 내장기로도 한번 고려해 보는 건데 지금 보면 흉추 2번 쪽에서 여기 7번, 1번, 2번 이쪽인가요? 되게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뭔가 아파도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예, 아 무슨 내장이랑 연관됐겠구나 이렇게. 일단 우리 이제 방광만 이제 보고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제일 아픈데 일단 찾아봐야 돼요. 어느 정도 아픈가. 조금 이쪽이 좀 아파요. 거기 이쪽. 여기요. 그러면 예, 거기. 방광이기도 하지만 이건 소장경락의 천료라는 혈자리기도 있거든요. 비슷하게. 그럼 소장이나 방광 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경락의 위치상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방광 경락이 주행을 하면 요 경락만 방광이 주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락을 중심으로 좌측 5cm, 우측 5cm로도 방광 에너지가 영향을 주거든. 근데 지금 소장 경락의 요 통로에도 그 접경 지역이 아픈 거예요. 그럼 방광 아니면 소장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리고 경락상으로 봤더니 족태양, 한수, 방광, 수태양, 한수, 소장 서로 이 경락상으로 연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광이 좋을지 소장이 좋을지는 실은 우리가 증상을 들어보고 만져봐서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만졌을 때 이쪽이 좀 편했었던가요? 어느 쪽이요? 아까 여기 만졌을 때 쳤을 때 그쪽이 좀 편했었어요? 시원해지는 느낌. 그럼 이제 소장도 한번 볼게요. 소장 경락은 이쪽 새끼손가락으로 지나가는데 소장도 차갑다고 그랬으니까 뜨거운 열을 집어넣으면 좋잖아요. 나중에 다 배울게 다음 주에. 금, 수, 목, 화. 이 양곡이라는 열이 소장 경락 열을 집어넣는 경락의 혈이에요. 자, 여기를 가볍게 자극 줄 수도 있고 뭐 하면 이렇게 툭툭 들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침을 놓듯이 딱 눌러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10초 있거든요. 다시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느껴보시고. 몸의 반응은요, 번개처럼 나타나요. 다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돌멩이가 좀 잘 안 느껴지는. 방광보다 여기랑 어떤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아까 여기 했을 때요. 네. 둘 중에. 둘 다 약간 좀 편해진 느낌이 있었는데 잠깐. 어떤 게 더 편한가도 볼 수 있고요. 잘 모르시면 아까 바로 넣어보세요. 네, 바로 까먹죠. 그러면 소장하고 방광 어디가 더 안 좋은지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그래서 경락을 통해서 얘랑 연관성을 찾아보고
내장기를 통해서 뭔가 연관성을 찾아보는 건데 소장은 여기서 손가락 삼행지 정도 아래, 예? 배꼽에서 삼행지 정도 아래 여기를 가볍게 눌러보는 거고요. 조금 아픕니다. 찌릿한 느낌. 방광은 여기서 또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아래인데 치골 가까이를 눌러보는 거죠. 근데 묵직하게 조금 속에서는 예. 좀 깊이 들어가니까 이 방광을 눌렀을 때 뻐근하게 당긴다라면 방광 한증이고요. 눌렀을 때 바늘로 찌르듯이 막 찌릿한 느낌이 들면 방광 열증일 수도 있고 그래요. 찌릿하진 않는데 뭔가 안에서 꾸역 뭐지 지그치. 예, 그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소장이 더 예민하고 적치라고 얘기했었죠. 뭉친 현상이 더 많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소장부터 먼저 좀 보고 싶어요. 네? 위치상으로는 다 정리해 보세요. 이분이 아파서 왔어요. 어디 가요? 여기가. 만져봤더니 방광이나 소장 경락 쪽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경락으로 소장에 열을 집어넣는 혈자리. 왜 열을 집어넣는 혈자리 만졌을까요? 땡긴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막 예민하다 하면 저는 열을 뺄 거예요. 근데 차갑다고 했으니까 열을 집어넣는 방법을 썼어요. 딱 그 자리를 예전에 여기가 뼈가 떨어져 나서 아, 그랬군요. 지금은 이제 붙었는데 이 손상이 되면요, 이것 때문에 몸도 틀어지고 다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장을 만져보고 방광을 만져봐서 이 아픈 증상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좀 더 편하다. 그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도 편하고 내장도 편하고 어떤 걸 쓸까? 내장기로도 볼 수 있죠. 봤을 때 소장이 훨씬 더 적치 현상이 있고 예민해요. 그럼 나는 소장을 우선으로 하겠단 말이죠. 그럼 물어볼 수 있죠. 소장이 안 좋으면 이게 차가운 것만 먹거나 또 뭐 예민한 음식 먹으면 자꾸 설사, 아랫배가 살살 아프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부증, 막 뒤가 마렵고 이런 상이 많아요. 찬물 엄청나게 먹었어요. 더워서. 근데 찬물 먹어도 괜찮은가요? 막 열이 나고 막 답답한 마음이 네. 있으니까 요즘 막 대병으로 막 콜라도 그냥 막 원샷을 안 해도 15분 만에 다 먹고 또 편의점 가서 또 그럼 얼음이랑. 괜찮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탈은 안 나는데 요즘 약간 변은 좀 예전보다 얼마 전보다 물고요? 묽고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단 소장 차가운 거 많이 집어넣으면 배가 차갑죠. 네. 그럼 이제 이쪽이 아팠으니까 이쪽을 보는 거죠. 그럼 소장 경락을 다 지압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일단 쉬운 것부터 할게요. 그럼 소장 경락이 지나가거든. 여기를 이렇게 지압을 해 가보는 거예요. 소장 경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경혈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는 거지. 또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혈들은 좀 더 만져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집으셨던 손끝 여기가 좀 아팠어요. 조금 아팠어요. 이렇게 아프다는데 좀 많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좀 아파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혈자리만 이렇게 지압해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런 중요한 혈자리는 근데 어디에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관절 주위에 많다고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소장 경락에 흘러가는 관절 주위를 일단 지압해 보는 거야.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래도 소해라고 해서 소장 경락이 진행하거든요. 이렇게. 또는 이 관절과 관절 중간이 또 뭐예요? 중요한 혈성들이 많아요. 뭐 그런 데만 해도 돼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혈자리. 여기가 양로라는 혈이거든요. 여기가 양로 무슨 혈이라고요? 근데 양로는 여기 외관이라는 혈이 있어요. 여기서 한 손가락 3인치 정도. 이쪽으로 쭉 침을 찌르면 견응혈이라는 혈로 바뀌어요. 어깨에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응답한다는 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주위를 잘 풀면 어깨 아픈 것이 꽤 많이 도움이 돼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죠? 여기서 이 방향으로. 그래서 소장경락 중에서 이렇게 나름 의미가 있는 경혈들은 지압해 줘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반드시 중간중간 물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물어보면 뇌가 얘를 집중하거든요. 네. 그러면 눌렀죠? 뇌가 또 여기 말로 물어보는 것도 자극하는 거예요. 네. 오른쪽 어깨 아팠던 거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집중하겠죠? 집중할 때 여기 자극도 올라가죠? 서로 영향을 많이 줍니다. 좀 어떤 변화가 있나요? 편해졌어요. 약간 여기가 항상 좀 불편하고 예. 뭔가 좀 스트레스 비슷하게 계속 오케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그리고 괜찮은 느낌. 한번 또 엎드려 볼까요? 소장경락이 이제 이렇게 견갑골로 이렇게 돌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경락선상의 중요한 경혈들은 다 이렇게 한 번씩 자극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것 때문에 왔으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좀 이런 노력할 필요 있죠. 여러 가지 접근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예. 자 보세요. 여기가 아프다는 것은 누가 느끼냐면 이쪽에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극을 하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뇌라는 것이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여기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일리 가서 여기서 처리를 얘가 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서로 컴펜세이션을 해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일을 처리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자극해줘도 결국은 이쪽의 영향이 뭔가 해결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정확한 반대편을 많이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통증을 처리했던 과정이 여기에 있을 때 이쪽 반대편 뇌랑 동일하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거든.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를 또 많이 만져줘요. 오른쪽 어깨 아픈 거 한번 느껴보실래요? 어떤가요? 여기 아팠는데 네. 그 약간 좀 그 여기가 계속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예, 예. 지금은 그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장 경락을 이렇게 자극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우리 회원이 이제 이게 교포도 있거든요. 그분이 이쪽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알아. 근데 그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줬거든요. 그분이 교육하는 거. 참 재밌어. 의자에 앉아가지고 담배 뻑뻑 피면서요. 막 설명하면서. 에? 그래서 여기를 많이 푸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근데 효과 있다. 올해 그분을 찾아뵈러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는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경험해보고 정말 훌륭하면 한번 초청해 보려고 했었거든. 이렇게 소장경락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할 것도 좋지만 이렇게 중요한 경혈들만 이렇게 지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이 가장 아프다고 하는 그 반대편 거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노선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 그럼 같은 좌방구, 우방구 위치는 다르지만 뇌의 영향은 같은 거예요.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뇌가 이게 통증을 억제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선생님께서. 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제일 불편했던 게 자꾸 목이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있어요. 견갑거근의 특징이 그래요. 견갑거근이 좀 항시 이런 느낌 들어요. 이런 느낌. 특정 부분이 아니라 얘나 뭔가 묵직한 느낌. 이런 느낌. 그건 좀 편하거든. 자꾸 땡기니까 자꾸 이렇게 떠고 그래 맞아. 견갑거근 특징들이에요. 그 땡김이 좀
이제 혈자리 조금 몇 개 더 추가하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의 예를 들은 거니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예. 방광이라는 전제하에 같이 한번 제가 이끌어 갈 테니까 따라 해보시죠. 눕나요? 아니, 서로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지금 어깨에 방광 쪽이 아프다고 가정하에 한번 해볼게요.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잠깐 해보죠.